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일의 격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쥐꼬리 많은 돈밖에 받지 않는데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는 것은 결국 착취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 돈 받은 만큼만 일하고 근무 시간에는 최대한 놀아야죠. 그건 구세대 때나 통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워라밸을 계속 찾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일에서 이제 칼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 자체가 이 바보 같은 질문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절대 그 일만 계속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지금의 일보다 더 큰 일을 맡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일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더 큰 일, 그리고 더 큰 자기만의 사업을 역시 비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범함의 시작은 우리가 맡은 임무, 우리가 이미 하는 일들에서 이미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도 회사 생활을 할 때 똑같은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최대한 월급을 많이 받고 싶고 일은 적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 시간은 가장 줄이고 어떻게 하면 많이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이제 잘못됐는지를 나중에서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 일을 안 하려고 피하고 회피하면 할수록 일에 대한 능숙도는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의욕조차도 떨어집니다.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회사를 나와서 내 개인적인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일에 대한 태도는 사실 잘 바뀌지 않거든요. 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일을 접근하는 이 방식이 어떤 것이냐가 결국에는 나중에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일의 결과에도 아주 심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전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을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좀 배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일을 내가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직장에서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은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그때 제대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직장을 나와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강의를 하는 데에도 그런 일하는 태도가 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과거에 이제 어떤 시기에 보통은 논문들이 이 논문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이대, 그 나이대가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이게 그 재미있는 연구를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해봤더니 그 나이대만 그 논문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나이와 상관없이 성공 가능성은 언제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가장 논문이 성공 가능성이 높았냐라고 보니까 그때의 논문을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이제 논문을 내는 거예요. 예. 근데 재미난 거는 뭐 60대 후반이든 50대든 그때도 열심히 논문을 작성을 한 이 사람들은 그때에도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 더 많이 다작을 하면 할수록 이 성공 가능성은 그냥 당연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어, 그 공식인데 이 부분을 우리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최대한 적게 투입해서 최대한 높은 성과들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냥 자연의 이치는 결국엔 내가 많이 할수록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 성공의 공식 포뮬러라는 이 책에서도 성공의 공식을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결국 성공이란 S는 그리고 R 곱하기 Q입니다. R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디어의 가치나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Q는 많은 시도, 그리고 집요함입니다. 보통은 R이라는 이 아이디어의 가치나 능력이 낮은 사람도 Q, 그러니까 많은 시도를 집요하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도를 하느냐, 이 부분도 우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아주 주요적인 역할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 많은 시도하면 할수록 그 일의 퀄리티, 그러니까 결과들도 좋아집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만큼 많은 것들을 하려고, 많이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실험을 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버드의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연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버드의 커리큘럼을 이 소위 삼류대학에 이식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버드에 있는 그런 이제 사회나 법률 등 6개 분야 논문식 과제를 한 학기에 다루는 방식을 이 다른 학교에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 남일리노이주 대학이라는 곳에 이걸 적용을 해봤대요. 그런데 교수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답니다. 이를 이제 다 소화하면서 그 논문을 내는 이제 하버드생들에 비해서 이 남일리노이주 학생들은 이 수업 자체를 이제 벅차했다라는 거예요. 이 따라가기도 벅찼고, 거의 리포트 수준 정도의 결과만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도를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한 개 분야만 한 학기에 집중을 해본 거죠.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완전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때는 하버드생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권위 있는 논문의 일부 허점도 여기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한 분야의 오랜 학습은 이것저것 잘하는 천재들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공부 잘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 서울대나 하버드나 뭐 이런 학벌을 자랑하는 성적이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것저것을 다 배우고 엄청난 학식을 다 갖추고 두루두루 박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어떤 한 분야에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 한 분야만 깊게 파는 거죠. 그때의 어마어마한 이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이 지방전자공학과 출신으로 이 지방 중소기업에서 세계 최초로 이 청색 LED를 구현해내서 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 나카무라 슈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는 책을 어, 냈는데요. 10년 이상 아침부터 밤까지 용접을 했고, 이 한 달에 두세 번은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험에 실험을 계속 거듭을 그래도 했다고 해요. 모든 실험 기구와 장비를 직접 만들었고, 스스로 방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그 일들을, 그 하나를 완성하는 일,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그 한 가지에 몰입하면서 세계 최초의 청색 LED를 구현해낼 수 있었던 거고, 노벨 물리학상도 수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굉장히 좋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천재들만이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이 그 한 가지에 몰입해서 끝까지 성과를 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구든 원하잖아요. 뭐 경제적 자유, 나의 꿈은 경제적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자유는 아무런 제약도 없이 그냥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보통은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따르는 이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하지만 보통은 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죠. 왜?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딸려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자신을 억누르는 거죠. 자, 그런 것에 비해서 도피는 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냥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고 도망가는 겁니다. 도피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맞설 수 있는 힘 같은 게 없고 결국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누군가의 지시와 통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라는 그 당연한 말들을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자유를 원한다면 내가 그 불안과 두려움도 이겨내고 그 일에서 끝까지 정면 돌파해서 내가 그 일을 책임지는 그 자세를 가졌을 때 진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